어버이날의 반전 -45년 만에 복수. 프롤로그 악몽은 45년 전에 시작되었다. 1979년 2월 서울 명문여고 3학년 5반. 난 화장실에서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울고 있었다. 그 오만한 친구가 던진 오물을 맞고 울면서 뛰쳐나가고 있었다. 몇 달 전. 야, 김순자. 너 또 급식비 안 냈어? 반장 박미숙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20명도 넘는 아이들의 시선이 내 등에 꽂혔다. 미안해 반장. 이번 주 안에 꼭 낼게. 맨날 이번 주 안에지. 넌 맨날 그러더라. 미숙은 명품 가방을 책상 위에 툭 던지며 비웃었다. 당시 아버지 월급의 3배값이었다. 가난하면 학교를 왜 와? 공부는 또 왜 해?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다. 나는 참았다. 아버지는 폐결핵으로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로 우리 3남매를 먹여 살렸다. 나는 장녀였다. 울면 안 됐다. 그날 방과 후 화장실에서 눈물을 삼키고 있는데 미숙이 친구 셋을 데리고 들어왔다. 어머, 김순자 울고 있네. 가난한 게 죄는 아닌데 왜 울어? 근데 순자야, 너 진짜 공부는 잘하더라. 부럽다. 나는 돈은 많은데 머리는 나빠서. 미숙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래서 말인데 다음 시험 때 답 좀 보여줘. 안 그러면. 그녀는 내 교복 치마를 잡아당겼다. 이 낡은 교복 찢어버릴까? 나는 눈을 감았다. 안 돼요. 뭐? 선생님이 아시면. 찰싹? 뺨을 맞았다. 야, 이 거지년아. 내가 뭔데 나한테 안 된다고 그래. 나는 쓰러졌다.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쟤 내버려둬. 어차피 우리랑 다른 세상 사는 애야. 미숙은 그렇게 나를 바닥에 두고 갔다. 그날 이후 지옥이 시작됐다. 1979년 3월. 선생님, 김순자가 제 지갑에서 돈 훔쳤어요. 미숙이 교무실에서 소리쳤다. 나는 결백했다. 하지만 가난한 학생이 부잣집 딸의 돈을 훔쳤다는 의심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결국 가방 검사까지 받았다. 물론 아무것도 안 나왔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김순자가 도둑질했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1979년 5월. 체육 시간, 내 체육복이 없어졌다. 찾아보니 쓰레기통에 있었다. 찢어진 채로. 어머, 순자야 미안. 내가 실수로 밟았나 봐. 미숙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날 체육 시간에 교복 입은 채로 운동장을 뛰었다. 5월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아이들이 웃었다. 선생님도 못 본 척했다. 1979년 10월. 중간고사 수학시험. 나는 98점을 맞았다. 전교 1등이었다. 미숙은 62점이었다. 선생님, 김순자가 컨닝한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박미숙? 제 시험지를 봤어요. 저랑 답이 똑같은 문제가 3개나 있어요. 선생님은 나를 불렀다. 두 시험지를 비교했다. 틀린 문제가 정말 같았다. 하지만 나는 컨닝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았다. 미숙이 내 답안을 미리 보고 일부러 똑같이 틀렸다는 것을. 조사는 무혐의로 끝났지만 컨닝 의혹의 김순자라는 꼬리표는 졸업할 때까지 따라다녔다. 1979년 12월 20일 졸업식. 기적이 일어났다. 나는 전액 장학생으로 서울대 합격 통지를 받았다. 가난해도 무시당해도 괴롭힘을 받아도 나는 공부로 이겨냈다. 졸업식 날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단상에 올라가 장학 증서를 받았다.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다. 그런데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는데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친구 넷을 데리고. 김순자. 미숙아, 너 정말 대학 가? 응, 장학금 받아서. 웃기지 마. 미숙의 손에는 플라스틱 바가지가 있었다. 그 안에는 화장실 변기에서 퍼온 오물이 담겨 있었다. 거지 주제의 서울대? 넌 그냥 평생 바닥에서 살아야 해. 그녀는 그걸 내 머리에 부었다. 나는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냄새가 났다. 온몸이 더러웠다. 복도로 뛰쳐나갔다. 졸업식을 마치고 나오던 학생들이 나를 봤다. 으악, 뭐야 저거. 김순자다. 냄새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날 졸업식장에 가지 못했다. 뒷문으로 빠져나와 집으로 뛰어갔다. 엄마가 놀라서 물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욕조에 들어가 5시간 동안 몸을 씻었다.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하지만 더러운 건 몸이 아니었다. 마음이었다. 그날 밤 나는 일기장에 썼다. 박미숙, 절대 잊지 않겠어. 언젠가 반드시. 하지만 복수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너무 약했고 그녀는 너무 강했다. 돈도 배경도 모든 게 달랐다. 그래서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성공하자. 저 여자보다 훨씬 더. 일부 2024년 5월 8일 어버이날. 오전 10시 아현동 작은 아파트. 엄마, 일어나세요.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32살 아들 민준이가 방문을 두드렸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벌써 10시. 요즘 들어 아침잠이 늘었다. 민준아, 미안. 엄마가 깜빡 잤네. 괜찮아요.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씻고 나오세요. 제가 아침 차렸어요. 밖으로 나가니 작은 식탁에 아침이 차려져 있었다. 토스트, 달걀 프라이, 우유. 어머, 우리 아들이 다 했어? 네. 엄마 좋아하시는 거.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아버지를 닮아 키도 크고 잘생긴 아들. 남편 생각이 났다. 민준이가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음주운전 차에 치였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였다. 32살. 어린 나이에 나는 미망인이 되었다. 시댁에서는 아들을 두고 재혼하라고 했다. 친정에서도 혼자 키우기 힘들 거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민준이를 놓지 않았다. 이 아이는 내 전부였으니까. 25년 전 1999년 남편이 떠난 후 나는 병원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다. 월급 45만 원. 민준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했다. 오후에는 민준이를 데리러 가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다. 하루 4시간씩 잤다. 하지만 민준이가 엄마 배고파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원장님이 나를 불렀다. 순자 씨, 대학 안 갔어요? 네.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습니다. 원장님은 서류를 내밀었다. 우리 병원에서 직원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어요. 야간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줍니다. 대신 졸업 후 3년 더 일해야 해요. 나는 울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는 야간 대학에 다녔다. 낮에는 청소, 밤에는 공부. 민준이는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미안했다. 하지만 이겨내야 했다. 5년 후 2004년 나는 야간 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했다. 그리고 병원 시설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소부에서 사무직으로. 월급이 120만 원으로 올랐다. 민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엄마, 우리 이제 부자 됐어?
응, 그렇지. 나는 웃으며 아들을 안았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대학원에 진학했다. 역시 야간. 석사 2년, 박사 4년. 그 사이 병원 시설팀에서 건축감리로, 건축감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민준이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학원을 다니고, 혼자 공부했다. 아들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해해줬다. 엄마, 괜찮아요. 저 혼자 잘해요. 2015년 박사학위를 땄다. 그리고 GS건설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다. 김순자 박사님, 저희와 함께 일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연봉 8천만 원. 나는 즉시 수락했다. 대기업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미친 듯이 일했다. 프로젝트를 따내고 성공시키고 또 따내고 5년 후 나는 부장이 됐다. 3년 후 상무가 됐다. 그리고 작년 2023년 이사로 승진했다. 연봉 2억, 스톡 옵션 5억,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시가 25억, 예금과 적금, 그리고 주식까지 합치면 총 자산 35억. 나는 성공했다. 45년 전 오물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그 소녀는 이제 없었다. 현재 2024년 5월 8일. 엄마, 오늘 백화점 가요. 민준이가 말했다. 괜찮아, 민준아. 엄마는 안 돼요.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엄마한테 선물 사드려야죠. 그래도 백화점은 비싸잖아. 엄마, 저 작년에 팀장 됐잖아요. 이제 돈 좀 벌어요. 민준이는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연봉 8천. 나는 자랑스러웠다.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잘 컸다니. 그래, 그럼 가자. 2부 운명의 재회. 오후 2시 신세계 백화점 본점. 엄마, 이 스카프 어때요? 민준이가 에르메스 매장에서 스카프를 들어 보였다. 민준아, 이거 너무 비싸. 150만 원이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엄마, 저 평생 엄마한테 뭐 해드린 게 없잖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민준이는 계산을 했고 내 목에 스카프를 직접 둘러줬다. 예쁘다, 엄마. 진짜 멋있어요. 고마워, 우리 아들. 그때였다. 어머, 민준 오빠? 뒤에서 밝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28쯤 돼 보였다. 예쁘고 세련된 차림. 그리고 그 옆에는 명품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중년 여성. 순간 심장이 멈췄다. 박미숙. 나에게 오물을 던지고 괴롭히던 그 고등학교 때 오만하고 못된 그 박미숙. 원수 같은 년을 만난 것이다. 45년 만이었다. 하지만 한 번에 알아봤다. 그 오만한 눈빛,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는 표정, 모든 게 그대로였다. 아, 수진아. 민준이가 환하게 웃었다. 수진? 여기 웬일이야? 쇼핑? 응, 어버이날이라 엄마 모시고 나왔어. 오빠도? 나도. 우리 엄마. 민준이가 나를 가리켰다. 수진이 나를 봤다. 아, 어머니시구나. 안녕하세요. 예의 바른 인사였다. 하지만 내 시선은 그녀의 어머니에게 고정돼 있었다. 박미숙. 그녀도 나를 봤다. 처음에는 무심했다. 그냥 모르는 중년 여자 보듯이. 그런데 점점 눈이 가늘어졌다. 어머, 혹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순자야? 세상이 멈췄다. 3부 45년 만에 대면. 박미숙?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어머, 진짜 김순자 맞네. 세상에 몇 년 만이야.
미숙이 마치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놀람, 당황, 그리고 경멸. 야, 너 여기서 뭐해? 청소? 칼이 심장을 찔렀다. 아니, 아들이 어버이날 선물 사준다고 해서 쇼핑 중이야. 아들, 어머, 너 결혼했었어? 네. 남편은 같이 안 왔어?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어. 미숙의 눈이 반짝였다. 동정이 아니라 우월감. 아이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혼자 애 키우느라. 그녀는 의도적으로 큰 목소리로 말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그래도 여기까지 올 돈은 있네. 어디서 일해? 식당? 아니면 아직도 청소? 민준이의 얼굴이 굳었다. 저기 실례지만. 아, 미안. 나 내 엄마 고등학교 동창이야. 미숙이 수진에게 말했다. 엄마 친구분이세요? 친구까지는 아니고 같은 반이었지. 근데 순자는 집이 좀 어려웠어. 우리가 많이 도와줬지. 도와줬다고? 내 손이 떨렸다. 45년 전 내 머리에 오물을 부은 그 여자가 나를 도와줬다고? 어머, 근데 순자야. 미숙이 내 손에 든 에르메스 쇼핑백을 봤다. 너 그거 샀어? 진짜? 얼마 하는데? 150? 와, 대단하다. 돈 모으느라 힘들었겠다. 그녀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우리 수진이는 내가 매달 1,000만 원씩 용돈 줘. 그래야 품위를 유지하지. 수진이 당황한 표호로 말했다. 엄마, 그렇게까지. 왜? 사실이잖아. 수진아, 엄마가 늘 말했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우리는 특별하다고. 미숙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순자야, 근데 너 옷 괜찮네? 어디 거야? 이마트? 응, 그래도 깔끔하네. 청소일하면 옷이 금방 더러워질 텐데. 엄마는 청소 안 해요. 민준이가 끼어들었다. 어머, 그래. 그럼 뭐해? 미숙이 관심 없다는 듯 물었다. 회사 다녀. 아, 회사. 어느 회사? 중소기업? 민준이가 대답을 망설였다. 나는 아들의 팔을 잡았다. 민준아, 우리 가자. 엄마, 가자. 나는 돌아서려 했다. 45년 전처럼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어머, 김순자. 미숙이 내 팔을 잡았다. 야, 우리 45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가. 커피라도 한잔하자. 아니, 됐어. 괜찮아. 다음에. 아니야, 가자. 우리 수진이가 민준이 남자친구거든. 어머, 세상 참 좁지? 순간 모든 게 멈췄다. 뭐라고요? 민준이가 물었다. 수진이가 내 여자친구잖아. 너 작년에 소개시켜줬다며?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오빠가 제 남자친구예요. 민준이가 나를 봤다. 나도 민준이를 봤다. 그리고 박미숙을 봤다. 45년 전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여자. 그 여자의 딸이 내 아들의 여자친구. 운명의 장난이었다. 사부 카페에서의 신문. 백화점 9층 VIP 라운지. 미숙의 고집으로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여기 커피 괜찮아. 한 잔에 2만 원 하는데. 미숙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다. 순자야, 너도 마셔봐. 아, 근데 비싸니까 부담스러우면 내가 살게. 괜찮아. 내가 살게. 어머, 정말? 그럼 고마워. 미숙은 가장 비싼 메뉴를 주문했다. 수진아, 너도 케이크 먹어. 저기 저 딸기 케이크. 엄마, 저 다이어트 중이에요. 괜찮아. 살 안 쪄. 우리 딸 얼마나 예쁜데.
미숙은 테이블 위에 명품 가방을 올려놓았다. 샤넬 클래식. 이거 어때? 오늘 산 건데. 1200만 원짜리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순자야, 너도 명품 좋아해? 뭐 있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오늘 내가 하나 사줄까? 어때? 모욕이었다. 날 철저히 무시하고 싶은 그녀의 오만한 장난이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45년 동안 참아온 것처럼. 괜찮아요. 왜? 부담스러워? 우리 사이에 뭐. 고등학교 때 내가 널 많이 도와줬잖아. 나는 찻잔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미숙아. 응? 고등학교 때 우리 친했어? 미숙이 잠시 멈칫했다. 친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반이었잖아. 그렇지. 같은 반이었지.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미숙아, 기억나니? 1979년 12월 20일. 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뭔 날인데? 졸업식.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그날 화장실에서 미숙 씨가 제 머리에 뭘 부었죠? 수진과 민준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 모르는데? 모르세요? 나는 가방을 열었다. 45년 동안 간직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수첩을 펼쳤다. 1979년 2월 15일. 박미숙이 내 도시락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1979년 3월 8일. 박미숙이 나를 도둑으로 몰았다. 1979년 5월 12일. 박미숙이 내 체육복을 찢었다. 1979년 10월 25일. 박미숙이 나를 컨닝범으로 모함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1979년 12월 20일. 박미숙이 화장실에서 변기물을 내 머리에 부었다. 카페가 조용해졌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다. 45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미숙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너 미쳤어? 미치지 않은 게 이상하겠지. 45년 동안 그 기억을 안고 살았으니까. 그게 몇 년 전인데 학창 시절 장난이었잖아. 장난? 나는 웃었다. 사람 머리에 오물 붓는 게 장난이라고? 야, 김순자, 너 지금. 엄마.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정말 그랬어요? 수진아, 그게 아니라. 대답해 주세요. 엄마가 민준 씨 어머니께 그런 짓을 했어요? 미숙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 했어. 했다고. 근데 그게 뭐 어때? 민준이가 벌떡 일어났다. 수진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 너희 둘 다 가만히 있어. 어른들 얘기야. 미숙이 소리쳤다. 순자야, 너 지금 45년 전 일로 나한테 복수하려는 거야? 그 나이 먹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가 아니지. 진실을 말하는 거야. 진실? 웃기지 마. 미숙이 테이블을 쳤다. 너 그때 가난했잖아. 맨날 남이 준 옷 입고 급식비도 제때 못 내고. 우리 엄마가 선생님한테 말해서 너 급식비 면제받게 해줬어. 그게 도와준 거 아니야? 그래서 감사해야지. 근데 지금 나한테 뭐? 오물 부었다고? 그건 내가 건방져서 그런 거야. 건방졌다고? 그래. 가난한 주제에 공부는 왜 그렇게 잘해? 장학금은 왜 받아? 너 때문에. 우리 반 평균이 올라가서 선생님이 우리한테 공부하라고 얼마나 잔소리했는데 나는 믿을 수 없었다. 45년이 지났는데 이 여자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이야. 미숙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너 지금 뭐 하는데? 회사 다닌다며? 어디? 대답 못하네. 부끄러워서?
미숙이 비웃었다. 봐봐, 45년이 지났어도 너는 여전히 바닥이야. 나는 강남에 빌딩 있고 수입차 타고 이렇게 명품 사면서 살아. 너는? 나는 침묵했다. 민준이가 끼어들려 했지만 내가 손으로 막았다. 미숙아, 내 말이 맞아. 뭐? 저는 여전히 바닥이야. 미숙이 너의 기준으로는. 미숙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래,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하지만 나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았다. 미숙이 명함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김순자, GS건설 주택부문이사, 박사학위, 건축설계사, PhD. 뭐야 이게? 내 명함이야. GS건설? 이사? 미숙의 손이 떨렸다. 응, 몇 년 전 승진했어. 거짓말이지? 확인해봐. 명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나는 명함을 가리켰다. 전화해봐. 김순자 이사 맞냐고. 미숙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사면 뭐 어때? 나는 빌딩 있다고. 빌딩? 나는 웃었다. 어디 빌딩인데? 서초동. 우리 남편이 건축자재 회사 하는데 거기 사무실 건물. 아, 서초동 메디타워 빌딩 말하는 거니? 미숙의 눈이 커졌다. 너 어떻게 알아? 그거 임대 건물이잖아. 소유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10년 넘게 임대해서 월세 내지? 그렇긴 하지만 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거 한번 볼래?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초동 메디타워 빌딩, 매수인 김순자, 매매대금 320억 원, 계약일 2024년 3월 15일. 미숙이 서류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다. 이게 뭐야? 내가 2달 전에 샀어. 그 빌딩. 거짓말. 서류에 다 나와 있어. 등기부등본도 여기 있고. 나는 차분히 말했다. 미숙 씨 남편 회사 김영수 사장님 맞죠? 서초케미칼? 3층에서 6층까지 쓰시는 거 알고 있어. 월세 매달 2,800만 원 내고 있지. 미숙의 입이 떡 벌어졌다. 내가 거기 건물주야. 2달 전부터. 오부 첫 번째 복수. 카페가 얼어붙었다. 수진과 민준이 나를 쳐다봤다. 특히 민준이는 놀란 표정이었다. 엄마, 그 빌딩을 샀어요? 응, 2달 전에. 320억이요? 회사에서 대출받고 내 재산 다 합쳐서. 민준이가 헛웃음을 쳤다. 엄마, 나도 몰랐어요. 너한테 말 안 했으니까. 아직 등기 이전 중이거든. 그래서 이 서류도 갖고 다니고 있었던 거야. 나는 미숙을 봤다. 미숙아, 좀 놀랬니? 미숙은 말을 못했다.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새하얘지기를 반복했다. 아, 그리고 나는 서류를 넘겼다. 여기 임대차 계약서 한번 봐봐. 올해 9월에 만료네. 재계약 어떻게 할지 결정된 거야?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 설마 우리 쫓아내려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건물주니까. 이 미친년이. 엄마. 수진이 소리쳤다. 말 조심해. 닥쳐. 너는 가만히 있어. 미숙이 나를 노려봤다. 김순자, 너 지금 복수하는 거지? 45년 전 일로. 복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사업이야. 비즈니스지. 투자 목적. 사업? 응. 사업적으로 판단했을 때 너희 남편이 운영하는 서초케미칼은 임대료를 너무 싸게 내고 있더라고. 주변 시세보다 30% 싸게. 그건 이전 건물주가
알아. 이전 건물주랑 친분이 있으셔서 싸게 낸 거겠지. 하지만 난 그렇게 할 생각이 없거든. 나는 차갑게 말했다. 재계약하시려면 시세대로 내셔야죠. 월 3,600만 원. 뭐, 그럼 800만 원이나 올라. 시세예요. 다른 임대인들은 다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미숙이 벌벌 떨었다. 너, 너 진짜. 아니면 나가도 돼. 다른 임대인 찾을 테니까. 우리 회사가 거기서 10년 넘게. 그게 내 문제는 아니잖아. 나는 서류를 정리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9월까지 시간 있으니까. 그리고 일어났다. 민준아, 우리 가자. 네, 엄마. 민준이가 일어났다.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다. 민준 오빠. 미안, 수진아. 나 먼저 갈게. 우리는 카페를 나왔다. 뒤에서 미숙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다. 김순자, 너 이년아.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45년 전에도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는 도망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이었다. 6부 두 번째 폭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진짜 그 빌딩 샀어요? 응. 320억이요? 회사에서 250억 대출받고 내 돈 70억 넣었어. 엄마가 70억이나 있었어요? 압구정 아파트 팔고 예금이랑 주식 다 정리했어. 민준이가 놀랐다. 아파트 팔았어요? 그럼 우리 어디 살아요? 지금 사는 아현동 아파트. 원래 전세였는데 샀어. 12억 주고. 그리고 강남에 오피스텔도 하나 샀어. 거기는 내 이름으로. 엄마, 민준이가 소리쳤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반대할 것 같아서. 나는 웃었다. 민준아, 엄마 믿어. 엄마, 그래도 그 여자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박미숙 때문이 아니야.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 빌딩은 좋은 투자야. 수익률 좋아. 5년 안에 원금 뽑을 수 있어. 정말이에요? 응. 엄마 건축 박사야. 부동산 가치 정도는 알아.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수진이 엄마가 그 빌딩 쓰잖아요. 응. 엄마가 정말 임대료 올릴 거예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할게. 네. 엄마는 45년 동안 복수를 꿈꿨어. 그 여자가 나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주고 싶었어.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 어떻게요? 복수는 쓸쓸해. 아무리 이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나는 창밖을 봤다. 그래서 엄마는 사업적으로 처리할 거야. 감정 빼고 그냥 건물주와 임차인으로. 그럼 임대료는 올려야지. 시세니까. 하지만 쫓아내지는 않을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엄마. 응? 수진이는요? 나는 아들을 봤다. 너 수진이 좋아해? 네. 얼마나? 많이요. 진심이에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엄마가 이기적인 건 알아. 엄마. 하지만 엄마는 저 여자를 못 봐.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저 얼굴을 보면 목이 메었다. 45년 전 그날이 떠올라.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쓰고 눈물이 났다. 민준이가 나를 안았다. 엄마, 울지 마세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 때문에 너 여자친구랑. 아니에요. 민준이가 말했다. 제가 선택할게요. 뭐? 엄마랑 수진이 사이에서 제가 선택할게요. 칠부 아들의 선택. 다음 날 저녁, 민준이가 늦게 들어왔다. 어디 갔었어? 수진이 만나고 왔어요.
헤어졌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민준아, 괜찮아요, 엄마. 민준이가 소파에 앉았다. 수진이한테 다 말했어요. 엄마 이야기, 45년 전 이야기, 전부. 수진이가 뭐래? 울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대요.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다. 근데 그래도 엄마는 엄마잖아요. 수진이도 자기 엄마 버릴 수는 없대요. 그렇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준이가 나를 봤다. 저는 우리 엄마 버릴 수 없어요. 눈물이 났다. 혼자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고 대학까지 가시고. 민준아,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수진이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뭘 했는지 알고 나니까 저는 그 사람을 장모님이라고 못 부르겠어요. 민준이가 눈물을 닦았다. 수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저는 우리 엄마 편이에요. 나는 아들을 꼭 안았다. 고마워, 민준아.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8부 세 번째 반전. 일주일 후, 회사에서 회의 중인데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이사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지금은 회의 중인데 급하시대요. 박미숙 씨라고. 나는 멈칫했다. 들어오라고 해.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니 미숙이 서 있었다. 일주일 전 백화점에서 봤던 오만한 모습은 없었다. 초췌해 보였다. 앉으세요. 고마워. 미숙이 조심스럽게 앉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자야. 회사에서는 이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미숙이 움찔했다. 이사님, 부탁이 있어서 왔어. 부탁이요? 빌딩 임대료 좀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없을까? 안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미숙이 고개를 숙였다. 우리 회사 지금 어려워. 800만 원 올리면 정말 힘들어. 다른 곳으로 이전하시면 되잖아요. 이전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리고 거래처들이 다 그 주소로 알고 있어서.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이사님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무릎 꿇고 사과하면 돼? 나는 미숙을 봤다. 사과요? 그래. 45년 전 일 미안했어. 진심으로.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렸을 때 철이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어. 미숙이 눈물을 흘렸다. 제발 용서해줘. 그리고 임대료 좀. 나는 한참 그녀를 바라봤다. 45년. 45년 동안 기다린 이 순간. 내 앞에 무릎 꿇은 박미숙.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지 않았다. 미숙 씨, 응? 지금 사과하는 거 진심이에요? 아니면 임대료 때문이에요? 미숙이 말을 못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미 알아요. 나는 서류를 꺼냈다. 임대료는 시세대로 받을 거예요. 이건 사업이니까. 순자야.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우리 아들이랑 수진 씨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미숙의 눈이 커졌다. 뭐? 민준이가 수진 씨 좋아해요. 제가 막았어요. 근데 생각해봤어요. 내 과거 때문에 아이들 미래를 망치면 안 되겠다고. 나는 미숙을 똑바로 봤다. 미숙 씨, 우리 둘 다 어머니잖아요. 자식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순자야. 조건은 이거예요. 미숙 씨가 수진 씨한테 우리 아들 만나라고 설득하세요. 그럼 임대료 인상 1년 유예해 줄게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네. 대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저한테가 아니라 수진 씨한테. 수진이한테? 네. 수진 씨한테 45년 전 엄마가 한 짓 다 말하고 사과하세요. 그리고 민준이한테도. 미숙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못 하시겠어요? 딸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럼 임대료 올리겠습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선택하세요. 자존심이요, 회사요. 미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할게. 구부 진짜 사과. 일주일 후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저 어머님, 저 수진이에요.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수진은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민준 씨, 어머님, 왜 울었어? 엄마한테 들었어요. 45년 전 이야기. 수진이 눈물을 닦았다. 정말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너는 잘못 없어. 하지만 제 엄마가 부모 잘못이 자식 잘못은 아니야. 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너 민준이 좋아하지? 네. 얼마나? 많이요. 너무 많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근데 민준 오빠가 저 안 만나요. 전화도 안 받고. 그건 민준이가 내가 걱정돼서 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야. 네, 미안해. 내가 민준이한테 너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 미숙이 볼 일이 생기는 것도 싫고 해서 내가 민준이한테 너 만나지 말라고 했어. 수진이 고개를 떨구었다. 이해해요. 저희 엄마가 학창 시절에 너무 나빴어요. 죄송해요. 민준 씨 어머님한테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네, 너희 만나. 수진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정말이에요? 응, 내가 생각을 바꿨어. 너희 둘이 만나는 거 허락하기로. 어떻게? 나는 웃었다. 엄마도 사람이야.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 너희 엄마한테 똑같이 당하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희까지 불행해지잖아. 나는 수진의 눈을 봤다. 수진아, 너는 내 엄마랑 달라. 착하고 예쁜 아이야. 민준이가 좋아할 만해. 어머님,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 엄마처럼 살지 마.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살지 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민준이한테 잘해줘. 우리 아들 소중하니까. 네, 정말 잘할게요. 수진이 일어나서 내게 깊이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10부 1년 후 2025년 5월 8일 어버이날. 엄마, 어서 나와요. 민준이가 문 밖에서 소리쳤다. 왜? 깜짝 선물 있어요. 나갔더니 민준이와 수진이가 서 있었다. 어머, 수진이도 왔어? 네, 어머님. 어버이날이잖아요. 수진이 활짝 웃었다. 이거 드려요. 카네이션 한 송이와 선물 상자. 고마워. 그런데 깜짝 선물이 뭔데? 민준이와 수진이가 서로를 보더니 웃었다. 엄마,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뭐? 3달 후에. 작은 결혼식으로요. 나는 멍했다. 정말? 네, 엄마. 허락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나는 두 사람을 안았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엄마. 엄마가 허락해 주셔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었더니 박미숙이 서 있었다. 어색한 침묵. 어머님, 저희 어머니 모시고 왔어요. 수진이가 말했다. 들어오세요, 미숙 씨. 미숙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손에는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순자야, 아니 이사님. 순자라고 불러요. 이제 사돈될 사이잖아요. 미숙이 눈시울이 붉어졌다.
순자야, 정말 미안해. 45년 동안.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나는 미숙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앞만 보고 살아요. 아이들 위해서.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결혼 계획을 이야기했다. 엄마, 저희 신혼집은 강남 오피스텔로. 아니야. 내가 압구정에 작은 아파트 하나 준비했어. 엄마, 결혼 선물이야. 받아.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며느리 될 사람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때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야, 사실은 나도 준비한 게 있어. 뭔데요? 우리 회사 주식 20% 수진이 명의로 넘길 거야. 어머, 미숙아. 그리고 서초 빌딩 임대료 앞으로 제때 낼게. 시세대로. 미숙이 나를 봤다. 내 덕분에 우리 회사가 정신 차렸어. 방만하게 경영하던 거 다 정리하고 지금은 수익이나. 잘 됐네. 순자야. 미숙이 내 손을 잡았다. 45년 늦었지만 정말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는 웃었다. 나도 고맙다. 미숙이 내 딸 좋은 아이야. 우리는 그렇게 어버이날 오후를 함께 보냈다. 4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으로. 에필로그 진정한 복수. 결혼식 날. 민준이와 수진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식장 한쪽에 미숙과 내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순자야. 응? 너 진짜 대단해. 미숙이 말했다. 청소부에서 박사까지, 대기업 이사까지.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그냥 포기하지 않았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미숙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다 가졌잖아. 돈도 배경도. 근데 너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미숙이 너도 대단해.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쉬운 일 아니야. 미숙이 눈물을 닦았다. 순자야, 솔직히 말할게. 응? 나 45년 동안 너 한 번도 안 생각했어. 미안해. 근데 사실이야. 나한테 너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어. 괴롭힌 것도, 오물 부은 것도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어. 미숙이 나를 봤다. 근데 너한테는 인생을 바꾼 사건이었구나. 응,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나는 미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됐어. 정말로. 식장에서 축가가 울려 퍼졌다. 민준이와 수진이가 손을 잡고 걸어 나왔다. 나는 박수를 쳤다. 눈물이 났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1979년 12월 20일. 박미숙. 절대 잊지 않겠어. 언젠가 반드시.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썼다. 2025년 5월 15일. 박미숙을 용서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일기장을 덮었다. 45년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였다. 작가 후기. 복수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의 행복이 부모의 최고 복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따뜻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